발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네, 소위 놀자주라고 불리죠. 게임주와 OTT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1월이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10시 제한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온 오프라인으로 놀거리가 넘칠 것 같은데 이 억눌려 있던 뭐랄까요, 놀 수 있는 흥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랑 같이 지금 쿵짝쿵짝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쪽을 보니까 게임주랑 OTT예요. 오늘 이 두 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게임주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신작 출시를 앞둔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도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면요. 뭐 굵직한 종목들부터 보면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이 이런 주요 게임 3사들의 신작 출시 계획을 내놓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는 당연히 리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넷마블도 그렇고요.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나올 예정이라고 현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본 우리 이 부장님은 게임주 관련돼서 이제 흐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셨을지. 항상 그 어떤 섹터라든지 테마들이 올라갈 때와 네. 똑같은 그냥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네. 펄어비스도 위메이드 못지않게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좀 크게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쫄따구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후속주들을 달고 이렇게 좀 그렇죠. 움직이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기대감을 안고 거기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다른 기업들에도 막 파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게임 산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네. 뭔가 임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르죠. 네. 어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 기대감이 막 부풀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점이 게임주들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신작 발표를 합니다 하면 신작 나오면 다 대박 날 것 같고 막 이래서 게임주들이 한때 막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번 당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효과가, 생겨가지고 예. 게임이 신작을 발표한다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움직여 주는데 기대감에 결코 막 어마어마한 상승이 안 나오더라고요. 폭발적이진 않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앱스토어에서의 매출이라든지 네. 이제 이 다운로드 유저들이 얼마나 되는가 눈으로 확인이 되고 난 뒤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오르는군요. 그래서 예전의 게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네. 있고 또 한참 전에 이제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온라인 게임 그러니까 리니지가 어떻게 보면 거의 1세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들을 새롭게 이제 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뭐 뮤라든지 웹전 같은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 생태로 변하면서 네. 굉장히 급격하게 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 예를 들어서 리니지가 만약에 처음 나왔을 당시에 모바일 게임으로 즐길 수 있었고 전 세계 누구나 다운을 받아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네. 아마 이 NC소프트라는 기업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기업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생태가 이제 변화하면서 새로운 신생 기업들에도 기회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보면 뭐 펄어비스 같은 게임들, 맞아요. 뭐 검은 사막인가요? 뭐 푸른 사막인가요? 네, 아무튼 검은 사막. 네. 그런 이제 모바일 게임 히트를 통해서 네. 크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태는 그렇게 좀 사뭇 달라져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도 사뭇 달라져 네.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11월 달에 이제 신작들이 나온다라고 돼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만 분명 이번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실적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눈으로 있어야. 확인이 되었을 때 네. 다운로드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앱스토어 매출에서 뭐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반응이 심상치 않다든지. 네. 그 정도가 이제 되어야지 주가들이 급등을 할 거고 요번에 데브 시스터즈 네, 맞아요. 뭐 쿠키런인가요? 음. 뭐 그 게임 역시도 실적이 딱 쭉 찍히는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요.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들 너무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전 예약자가 얼마나 많았나 그다음에 출시하고 나서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수를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너무 성급하게 어떤 종목이 이번에 나오는 게임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네, 성급하게 네. 접근하지 마시고 네. 또 게임 같은 거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생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겪어보시고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게임은 뭐 물론 다른 부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게임 같은 경우는 남들은 다 재미없어요. 남들은 다 재미없어 하는데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취향에는 맞아서. 내 취향에 맞아.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객관적 투자자의 시선을 좀 잃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객관성을 여기서 상실해버리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빨리 접속을 해서 어. 나와 같은 매니아층이 얼마만큼 되는지 어. 그런 파악을 것들을 해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객관적 추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 지인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얘기 아니시죠? 와 이거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막 하라고 주변에 같이 하자고 막 영업을 이러면서 하셨군요. 예. 이 회사가 그 넷마블이었어요. 넷마블이 정말 주가가 급등을 할 거야. 너무 재밌는 게임이야 이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한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라는 슬픈 네.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게 이게 남들이 다 좋아해야지. 맞습니다. 나는 재미없어도 매출에서 나오는 다운로드에서 보이는 그런 남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 유행가 얘기 제가 대중가요 얘기 한 번씩 맞습니다. 드리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대중적으로 좀 인기를 받는 그런 게임들이 분명히 성공을 하는 거니까 네. 너무 이런 또 매니아층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좀 생각해 두시고요. 네, 아니 정말 테마 부장님 다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유저로서의 시선과 네. 투자자로서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네, 예전처럼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그런 시장이 이젠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돈으로 찍히는지 네. 이게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뭐 입증이 됐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바이오 기업도 사실 임상 3상 했는데 결과가 처참하게 나왔어요. 그럴 이게 수도 있죠. 이거 신약이 네. 불가능해요. 그럼 주가가 하한가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게임도 신작 출시 엄청 돈을 들이고 시간을 아유.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네, 대중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그런 경우도 되면 있죠. 결국 주가는 그에 따라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가 조금 리뉴얼돼서 나오는다고 하는데 11월 네. 11일 날요. 우리나라는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히트를 치면 거기서 이제 좀 울고 먹는 사골까지 이렇게 예, 좀 예. 발라먹을 듯한 아니 뭐 NC 소프트도 뭐 리니지를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건 뮤가 잘 되니까 뮤2가 나오고 이제 그 IP가 새롭다라기보다는 네. 같은 IP를 갖다 자꾸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크래프톤 이 글로벌적으로 사전 예약자가 맞습니다. 5천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 좋네요.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이 막 처음에 배틀그라운드가 정말 인기를 끌고 상장할 당시에 막 고평가니 막 이런 네네.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천만 명 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참고로 넷게임즈에서 네. 신작을 출시하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네. 요 사전 등록자가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게. 그만큼 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작을 내더라도 뭐 바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보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뭐 이후에 나오는 결과치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주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위메이드는 제가 좀 이따가 질문 주실 때 그때 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게임 종목들 이름이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뭐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과 관련돼서 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신작이 좀 성공을 해야 주가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나마 좀 구사일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서 NC소프트부터 보도록 하죠. 신작으로 반등이 가능한 자리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저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NC소프트 두 분 어떻게 좀 차트나 혹은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허반석 위원님, NC소프트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NC소프트는 이 부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내 관할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봐주시죠. NC소프트가 100만 원이 넘어갔다가 네, 55만 원까지 빠졌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얘기를 이제 뭐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NC소프트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같은 IP만을 계속 우려먹는 뭐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선도적인 게임 회사라면 새로운 시도들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메타버스 얘기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NC소프트에서 뭐 리니지를 새로 만든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XR을 착용을 하고 검을 들고 싸우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든지 신기술을 접목한. 그러니까요. 뭔가 이래 돼야 되는데 리니지 W 이거 뭐 그냥 봐도 월드겠죠. 네. 뭐 글로벌적으로 런칭한다는데 물론 뭐 잘 될 거다라고 좀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네. 그냥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볼 때요. 좀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리니지 워낙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쵸. 부분이니까 뭐 재밌어봐야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또 생각도 드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고요. 새로운 면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뽑아낸다라면 게임에서 뭐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실적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지금 거의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네, 네, 전망이 되고 있네요. 지금 2020년도에 나온 8,200억이 뭐 피크아웃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작들이 어떻게 좀 분발해 주지 않는다 하면 다시 한번 100만 원대 주가를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시장 반등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제 생각에는 뭐 올라온다면 한 65만 원 정도까지 65만 원 선. 한 70만 원 갭 구간이 있는데 여기까지 갭을 메우러 올라와 주면 좋은데 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65만 원 뭐 좀 시장이 괜찮아서 괜찮게 올라온다면 한 7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과연 이 실적 부진을 좀 신작으로 메꿀 수 있을지, 반면 우리 이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기술을 접목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신생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추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뭐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를 합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펄어비스는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시킨 도깨비라는 이제 게임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여기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펄어비스 한번 궁금한데 여쭤볼게요. 계속 네.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펄어비스도 그렇고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출시 이전 영상을 공개를 했죠. 거기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영상 그리고 특수 효과 기술의 접목,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빨리 출시돼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의 창의성, 뭐 창조력 이런 것들이 함께 기술력과 결합을 해서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하는 그런 대작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팽배하고 그 모습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펄어비스를 저는 현재 보유자 관점으로 보고는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내가 8만 원 언저리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이 깨지지 않는 한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만 원짜리가 이 정도 언저리인데요. 8만 원 60일선인데요. 내가 8만 원에 매수를 했으면 8만 원이 깨지기 직전에 내가 현금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8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게임 개발자들은 거의 이제 뼈를 갈아 넣는 그런 자식을 낳는 그런 고통으로 하나의 게임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렇죠. 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매일 야근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몰두한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게임이 나왔느냐를 조금 더 뜯어보면 대부분 칭찬을 하면서 귀결되는 부분들이 기업 문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마음껏 창조력을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간 뽑기를 운에 맡기고 과금 체계를 하고 그리고 유저는 우리의 뭔가 고객, 돈벌이 수단이다라는 그런 틀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조금 팽배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결말 또는 일종의 반항이 NC소프트에서 나온 거일 텐데 이 펄어비스는 게임의 뭔가 퀄리티도 그렇고요. 게임이 획기적이다. 그리고 신기술이 접목됐다. 모든 것들이 좀 기업 문화와 결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미래가 좋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깨비가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곳으로 좀 사고를 확장해 본다면 무언가 여기서는 뭔가 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기업 문화로부터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2018년도 동시 접속자 수가 320만 명까지 피크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30만 명 수준인데요. 2018년도에 가장 피크치가 320만 명이었는데 위메이드의 미르4 게임이 현재 이제 100만 명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주 만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다시 재차 경신을 한 모습인데요. 크래프톤의 시총이 24조 원이고 위메이드의 시총이 5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공매도 세력들이 결국 처참하게 패했고요. 외국인 지분은 4%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기관들의 지분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게임용으로 쓴다면 빈집털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물량이 많이 잠겨 있다라고 한다면 위메이드 차트를 놓고서 이런 이야기가 또 오고 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 신풍제약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도 있는데요. 네. 위메이드의 외국인 비중이나 기관 비중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이제 쇼커버링도 다 끝났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유동성으로 유동 물량 부족으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어느 누군가가 대량의 물량을 쏟아내고 그 쏟아내는 물량을 누군가 또 다시 받아낼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네. 주가의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신풍제약 이야기도 나오고요. 크래프톤이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의 접촉자 수가 320만 명이었다. 위메이드가 현재 100만 명인데 어느 속도로 동시 접촉자 수도 늘어나는지 함께 관찰하면서 보유자분들은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게임주가 전반적인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와는 약간 또 결이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돼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위메이드,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라고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메이드는 물론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기술적으로 그냥 좀 접근을 하면 차트를 좀 보자면. 네. 사실 제가 이 뭐 생각하는 가격대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거기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가 갈지 아니면
뭐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예, 그런 예. 기대감들 분명히 좋은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승각은 굉장히 가파르게 세워놓은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한번 쏴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점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일단 뭐 항상 손절이 안 되는 분들은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 허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면 저위험 구간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변동성 굉장히 크고 언제든지 부러지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대로 계속 간다라고 추세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위메이트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위믹스라는 이 가상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네. 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셨던 미르4를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자산들을 이 코인을 갖다가 바꿔준다? 또 환전을 통해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리니지 1이 굉장히 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게 네. 뭐 성 하나 들고 있으면 뭐 몇십억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칼 하나에 막 뭐 엄청난 뭐 그런 이제 아이템들의 값어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게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정도로 네. 그런 좀 대중성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위메이드에서 하고 있는 미르4가 약간 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가게 커지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에서 얘기하는 바가 이제 위메이드 대표가 빗썸의 그 사내 이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메타버스 내에서의 기축 통화를 위믹스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추진될지는 뭐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정말 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게임들의 이런 자산들이 이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라면 굉장히 또 확장성이 있을 수 엄청나게 있다. 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위메이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대감이 분명히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오늘 또 이거는 여기서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예.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뒷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위메이드와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확장성 면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기대감을 갖고 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놀자주의 다른 축이죠. 이 OTT 시장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구독을 하고 있는 게 넷플릭스 정도인데 우리 두 부장님들은 혹시 이런 구독 경제, 이 OTT 시장 어떤 거 이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쓰고 있고 네. 동생은 디즈니 플러스를 쓰고 있어서 같이 서로 이렇게 함께 아이디를, 보는 함께 예. 보는. 우리 허 부장님은 저도 넷플릭스를 쓰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다 기본적으로 요즘 구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TT 시장에 뛰어드는 새로운 축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고 확장하려는 움직임들도 커지고 있어서 이 OTT 시장의 각축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까지 또 이제 들어오고 뭐 애플 또 들어오겠다고 하고 어디까지 이 시장이 확장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레드오션이 되면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잖아요. 허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OTT 시장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조금 흥행을 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기생충도 그렇고요. 최근은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컨텐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11월 4일 이제 애플 TV가 한국에 런칭을 하고요. 네.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 런칭을 합니다. 이런 시장들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컨텐츠들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작 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뭔가 값어치, 그렇죠. 평가 가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OTT 사업자가 사실 원 제작자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한 가지의 이제 화두 그리고 문제점으로 좀 꼽아지고 있습니다. 수익 배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을 잘 유지해 나가는 곳이 어디인가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이 회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남기고 있는가,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갈 기업에 대한 분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컨텐츠 제작 규모보다도 앞으로 이 마진율 더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누가 더 이익률을 높게 남기느냐 이 부분으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 수익률 배분에 있어서 어느 회사가 더 많이 이득을 취하는지가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우리 이 부장님은 OTT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허 부장님과 비슷하게 보는데요. 네. 일단 지금 컨텐츠 이 플랫폼들의 갑질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OTT 기업들끼리의 이제 경쟁에 의해서 좀 완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리지널 그 컨텐츠를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역량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차별적인 그런 엔트리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 높다. 그래서 OTT 시장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치열한 경쟁에 티빙이라든지 이런 OTT 기업들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계속 뭐 긍정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관련 섹터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 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또 들어보면 OTT 춘추 전국 시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도 K 콘텐츠들이 좀 더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플랫폼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K 콘텐츠의 힘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힘을 힘입어서 좀 갈만한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이나 뭐 종목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잘 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 달고나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콘텐츠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좀 반대로 이 부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K 콘텐츠 덕분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요? 좀 다양한 대부분의 이 제작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다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을 하나 꼽아서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뭐 CJ ENM이라든지 뭐 J 콘텐트리 같은 거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sek터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할 때 좀 같이 움직여 주다가 오늘 상한가 이제 급하게 좀 들어갔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빗썸에 경영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빗썸 기업 자체가 빗썸에 이제 이 버킷 스튜디오 대표가 또 사내 이사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위메이드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빗썸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손자 회사 비덴트가 손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비덴트와 빗썸 코리아가 이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영권 분쟁으로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화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좀 더 잘 만들어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보면 대표가 빗썸의 사내이사로 뭐 이렇게 경영 참여를 하면서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가 빗썸과의 경영 참여를 통해서 뭐 NFT 시장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 컨텐츠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위메이드처럼 또 하나의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컨텐츠와 네. 가상화폐, 이 NFT를 접목해서 가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만약에 또 그 게임 회사와의 또 연관성까지 이렇게 또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메타버스 시장에서 결국은 어. 이런 컨텐츠라는 부분들은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 좀 굉장히 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허 부장님한테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국 수익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 OTT 시장이나 콘텐츠 결제를 어디서 하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결제,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상위 결제 플랫폼 기업들 좀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OTT 관련된 결제를 네이버에서 직접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고 있죠. SK텔레콤입니다. 맞습니다. SK텔레콤도 T우즈라는 구독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 웨이브나 앞으로도 뭔가 여기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OTT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맞아요. 화두가 올랐죠. 네네. 그러면 이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OTT 업체나 케이블 TV, IPTV 모두 다 이 통신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통신사는 이를 무기로서 어떻게 잘 협력 또는 MOU든 어떻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갑의 위치에서 뭔가 요구할 건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를 통해서 구독이나 결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